제가 이제 그 서은경 작가님이랑 인터뷰 준비하면서 주로 이제 참고했던 소스가 페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딸이 저보고 엄마 페북 작가십니까? 페북에 혼자 글 쓰는 작가십니까? 책 좀 쓰세요. 아니 근데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 생각의 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이제 가정이라는 경계를 탈출해야지, 탈출이라기보다는 경계를 넓혀야지 했을 때 그냥 이제 막 여기 이렇게 애 놔두고 막 여행을 간다든지 이제 막 어디로 간다든지 막 이런 약간 물리적인 탈출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등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 은경 작가님께서 그 현장을 열어내시는 방법을 제가 열심히 관찰한 결과 페북에서 열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저는 전 집이 된 여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집이 감옥이라기보다는 집에 있으면서 세상과 연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과 하나씩 연결하고 끌어당긴다.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결별하고 집이라는 공간과 결별해서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이제 뭐 여행 갔다 오고 뭐 세월호 사건 터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를 겪으시면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모색이 됐는지 그거는 사실 여쭤봐야 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고 이제 거기에 막 그렇게 이제 응축됐던 에너지를 되게 뭔가 균형 있게 쏟아붓는 작업을 차근차근 이렇게 해오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속은 늘 그 무의식은 늘 힘들죠. 그치. 늘 고민이 있는. 그렇지.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일반인은 죽기 전에는 그 세계가 안 되는 걸로, 죽기 직전에 잠깐 해결되는 걸로.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페북에서 본인이 쓰신 거예요, 본인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4년 3월 달에 나 지필 여행 갔다 온다. 뭐 그리고 어쩌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뭐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는 2014년도에는 주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에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힘이 안 빠진다. 뭐 이런 이제 소회를 이제 털어 놓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뭐 다니시기도 하고 이제 페북에서 되게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뭐 그냥 사실 약간 독백 같은 약간 그런 이제 글들이 많았다면 그 후반 이렇게 가면서 뭔가 반응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페북을 처음 했기는 했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 집에 있고 사회랑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스스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소통하면서 독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그 수업은 계속 했잖아요. 학부형들도 만나고 이런 일은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회 일반적인 어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접촉 자체가 약간 두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랬지만은 지금은 엄마고 주부고 집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특별한 게 없지만은 그냥 그거 자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나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늘 여자들이 갈등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자신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페북을 했더니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고 어떤 글을 올리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 글이 아주 괜찮다라든지 이런 건데 내가 독백으로 하는 글이 있고 남하고 소통하는 글이 있는데 그때는 소통하는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너무 나의 많은 것들을
나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사람들 관계하는 건 또 잘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맺고 이러면서 내 글 보고 이러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궤적이 되게 극명하게 이렇게 네네, 드러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로 독백을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글의 변화도 느껴지고 그 글의 변화와 함께 갑자기 그 좋아요 횟수가 막 급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 뭐였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계속 페북만 보고 있는다고 딸이 엄마 페북 중독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던 얘기를 이제 페북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중독. 아니 뭐 지금 소통하시는 소통의 양을 생각하면 페북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막 그 댓글들에 댓글 달아주는 거 반응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던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페북에 너무 많은 시간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 했을 것 사람들하고 같았어요.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게 페북밖에 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소통하지만 일단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페북에서 소통하고 거기서 이제 근데 소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만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페북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런저런 왕래가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오프라인상에서도 이제 되게 그분들이랑 만나는 활동들에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셨던 게 이제 이 흔적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도모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그 관련된 사람들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페북이 이제 일반 보통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도 주로 오프라인에서 같이 일하면서 만나는 그 네트워크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게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소통하고 이제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패친으로 뭐 관심 가지면서 서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뭐 사무실에 나가서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 서로, 사무실 같은 약간 그쵸, 그런 그런 역할이 온라인 되는 커뮤니티 거죠. 공간이라는 그쵸. 역할을 제대로 그렇죠.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결정적인 전기라고 느꼈는데 갑자기 2015년 뭐 이제 2월 달부터 산에가 갑자기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뭐 산풍경 같은 게 이제 뜨문뜨문 올라오더니 갑자기 5개월 만에 이제 완전 그 변신한 이제 모습이 탁 이제 그걸로 딱 그 선을 보이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살을 빼야겠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를 이제 돌봐야겠다든지 이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맨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나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천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연구원 끝나고 연구원 때 그러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그러니까 딸 맛있는 거 많이 해주면서 먹다 보니까 둘이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먹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지. 게다가 스트레스 오죽 받아요. 애는 크는 애니까 크는데 나는 이제 막 살이 막 찌고 그렇게 됐는데 연구원 하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작가로서 계속 그 이력을 연결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굉장히 크니까
밤마다 이제 잔다고 누우면은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왜냐면 살이 찌면 약간 염증화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프고 막 뼈마디도 쑤시고 아프고 약간 그런 상태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그 1월 달인가 그때 가족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이라는 건 뭐냐면 부산에 우리 친정 식구들끼리 신나게 사랑하는 우리라는 개모임이 있어요. 20명이거든요. 이렇게 멋있어. 네. 친정 식구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네. 노는 거예요. 신사우라고 해서 그래서 남해 쪽으로 해서 남해 쪽으로 가서 해산물 먹고 이제 놀러 갔는데 그때 갔는데 이제 사진을 언니들하고 같이 막 찍었는데 너무 뚱뚱한 거예요. 우리 언니가 나보고 이제 막 뚱뚱하다고 또 막 장난치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어요. 뭐 먹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산의 진미는 먹을 거 다 먹었다. 내가 다 할 거 다 했다. 다 했다. 먹는 거에 대한 여한은 없다. 뭐 이런 느낌. 약간 지금도 여전히 잘 먹지만 이제 좀 먹는 거를 내가 줄이고 반식을 해야 되겠다. 적게 먹고 뭔가 이제 몸의 변화를 이제 줘야 되겠다. 아프니까. 근데 아프고 막 다리 아프고 뭐 이렇게 살을 빼면 안 아파지잖아요. 그치. 그거는 아니까. 그래서 그래서 집 뒤에 산이 있는데 늘 그 산에 가고 산이 좋아서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간 건데 산을 몇 번 올라가질 않았어요. 늘 바라만 보고. 산 때문에 갔는데? 네네, 산 때문에 갔는데. 그래갖고 매일매일 산에 갈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1월 달에 그때. 그리고 그때 딸이 중3이었어요. 중3 되면서 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기가 중3 걔가 이제 작곡을 해서 예고를 가야 되는데 너랑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딸도 그때 조금 살이 쪘었거든요. 둘이 같이 가고 산 뒤에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는 그 코스로. 그래서 108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무릎이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딸은 이제 한두 번씩 하고 하루에 그래서 어느 날은 한 번만 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절하고 세 번 절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산에 갔다 내려오면 막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아파서. 그만큼 산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산이 너무 힘들고 숨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고 딸은 이제 힘들면 안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몇 번 가니까 딸은 훨씬 더 잘 올라가고 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가 애는 그렇게 해서 중3을 보내면서 예고를 갔어요. 이거 그때 살이 쫙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이 나만 빠진 게 아니라 딸도 딸도 쫙 빠져.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제 중1, 중2 정도의 이제 그냥 통통한 그냥 아이에서 갑자기 그치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너무 연예인급의 그런 미모를 그래서 이제 예고 원서원으로 갔을 때 거기 다른 그 학교에 이제 선배가 될 수 있죠. 선배 얘 누구냐고 얘 이제 오면은 이제 찍었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딸 데리고 이제 입시 그 레슨을 일산에서 레슨이 있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4시간씩 기다리면서 그 아이 케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는 그렇게 공부하고 나는 그 시간에 이제 매일매일 산에 가고 이제 나도 책 보고 할 것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그거를 하면서 산에 가면서 뭘 느꼈냐면 그냥 산에 가면 그 순간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느낌들 받고 건강해지는 느낌 그다음에 하나의 나한테 그 리추얼 의식인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의식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책을 보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했으면 이제 나한테 묵은 때든 내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버리겠다는 생각. 그래서 사실 정신보다는 내 육체가 더 중요해. 몸만 믿고 간다. 내가 만일에 뭐 나중에 혼자
사회 나가든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몸뚱아리 튼튼하면 그러니까 그 되니까. 자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각인데 그게 사실 먼저 왔을 수도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왔던 거가 되게 인상적이었다. 책을 다 읽었거든요. 아, 그치. 책으로 인생이 어느 변하지 정도, 않는다는 걸 안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시작 음력 정월 대보름 정도부터 산에 가기 시작해갖고 6개월 그러니까 그게 한 2월이었으니까 8월 정도 되니까 네네, 7월 달에 7월 8월 예, 이때 5개월 되니까 다이어트 성공샷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때는 음식을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몇 끼, 세 끼를 영양 균형을 맞춰서 반식으로 아름답게 챙겨 먹기. 그 의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먹고 찍고 차리고 색으로 세팅하면 아름답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산에 가고 먹고 아이 챙기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랬죠. 엄청 인상적인 그 5개월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맨날 그러니까 뭐 소위 경력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취직을 하는 게 경력 단절 극복이다 라든지 뭐 뭔가 하여튼 뭐 밖으로 나와서 뭔가 하는 게 경력 단절의 극복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 그 국면에 있는 나를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파괴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시간이 꼭 그 전환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되게 유의미한 활로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깨달은 거는 뭐냐면 내 스스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내 몸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내 욕구 따라서 많이 먹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내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먹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고 그러니까 내 욕망이 뭔지 모를 때 막 먹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욕망들이라든지 내 몸의 어떤 건강에 따라서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신체 같은 경우에도 운동도 계속 해야 운동하잖아요. 맞아. 그거에서 습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습관의 변화. 그러니까요. 그걸 이루어냈죠 그러니까 이거 만만해진 거지.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문은 안 열리고 세상 문은 안 열리고 그러니까 더 짜증나서 더 많이 먹고 막 그래서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길 자기 몸에 대한 이제 그 장악력이라 그래야 되나 장악력이라는 어휘는 좀 약간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몸과 친해지고 그러니까 몸을 먼저 현장으로 삼는 자기 현장으로 삼는 그런 이제 전환의 시기를 좀 약간 돌봐주는 이제 같이 가주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시기 굉장히 적합한 이제 그 경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지금 일단은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